11월 14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있어 이번 11월 A매치 2연전은 단순한 평가전이 아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경기입니다. 그 첫 상대인 볼리비아와의 맞대결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볼리비아는 에드아르도 비에가스 감독 체제 아래 전통적인 남미 스타일과 실용적인 수비 축구가 혼합된 팀입니다. 화려한 패스나 화끈한 공격 전술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팀은 아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대를 괴롭히는 집중력과 피지컬을 앞세운 압박력은 분명 위협적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포인트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경기의 결과에 따라 대표팀의 전략과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비에가스 감독은 한국팀에 대한 존중과 동시에 날카로운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히 빠른 팀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매우 성숙하며 선수 개개인의 기술과 전술 이해도가 남미 강팀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는 단순한 선수라기보다 팀의 철학을 상징하는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 발언에서 볼리비아가 한국을 결코 얕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대팀의 최고 선수에 대한 존중은 곧 그들의 전술적 준비와 집중력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비에가스 감독은 손흥민을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단순한 공격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간을 읽는 능력, 가속 타이밍, 결정력까지 세 가지가 완벽히 결합된 선수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공격으로 전환할 때 상대 수비수들이 가장 먼저 손흥민을 의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는 전술 속에서 단순히 움직이는 선수가 아니라 전술 자체를 재편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이 단순한 득점과 공격 포인트를 넘어 상대팀 전체를 압박하는 정신적 중심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이강인에 대해서는 창의력과 공간 활용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공을 가질 때마다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선수이며 한국이 공격을 그에게 집중할 때 상대팀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지만 동시에 역습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민재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비수를 넘어 공격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전진 패스 하나가 공격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볼리비아는 구조적 압박을 통해 시야를 차단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비에가스 감독이 한국의 전술에 대해 소신 있는 평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홍명보 감독의 3백 전술이 한국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스피드와 유기적 전환이 한국의 장점이지만 3백 구조에서 윙백이 너무 깊게 내려갈 경우 공격의 폭이 제한되며 손흥민과 같은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선수에게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 발언에서 볼리비아가 단순히 수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의 구조적 약점을 활용하려는 명확한 전략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볼리비아의 경기 전략에 대해서도 비에가스 감독은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중앙 압박을 강화하고 수비 라인을 유연하게 조정해 한국의 빠른 측면 공격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손흥민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두 명의 선수를 집중적으로 붙여 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저 수비에만 치중하지 않고 한국이 한쪽으로 시선을 빼앗길 때 반대편 공간을 역습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전략적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비에가스 감독이 단순히 수비적인 지도자가 아닌 상황을 읽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전략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볼리비아가 약체라는 평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해발 3600m라는 고지대 환경에서 축구를 해온 나라로서 언제나 생존을 위해 싸워왔으며 한국의 강점을 존중하면서도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선언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단순히 힘의 차이나 명성으로 평가할 수 없는 팀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에가스 감독은 한국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한국의 훈련 문화와 선수들의 헌신, 축구에 대한 열정을 존중하며 특히 손흥민에 대해서는 한국의 자부심을 세계로 확장시킨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내일 경기에서 손흥민을 막으려 최선을 다하겠지만 존중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발언에서 감독이 선수에 대한 경쟁심과 존중을 동시에 갖는 진정한 프로 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달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에서 0대5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로 무너진 뒤 홍명보 감독의 발언은 팬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단순히 경기력에 대한 불만을 넘어 대표팀 전체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11월 14일 볼리비아전과 11월 18일과 나전은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라 축구 팬덤 전체의 집중적 관심과 평가를 받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경기 결과에 따라 팬들의 신뢰 회복 여부와 대표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두 경기에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와 같은 핵심 선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술적 능력뿐 아니라 정신적 중심으로서 팀을 끌고 가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볼리비아를 상대하는 것을 넘어 한국 축구가 국제무대에서 보여줄 자신감과 조직력을 재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결국 내일 경기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볼리비아라는 강력한 상대를 상대로 한국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선수들이 정신적, 전술적 압박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이 경기는 대한민국 축구가 현재의 위기를 넘어 다시금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표팀과 브라질의 친선전은 단순한 5대0 패배를 넘어 한국 축구의 현재 위치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치욕의 경기였습니다. 브라질은 경기 내내 강력한 수비를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은 무기력하게 흔들리며 전술과 조직력 모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수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허둥거렸고 90분 내내 일방적인 경기 흐름이 이어지면서 팬들은 깊은 답답함과 실망을 느껴야 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도 경기장을 떠나지 못한 팬들의 한숨이 경기장의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준비한 전술은 완벽했으나 선수들이 그 계획을 100%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책임을 선수 쪽으로 돌리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의 판단력과 침착함은 훈련만으로 채울 수 없다는 설명까지 덧붙이며 사실상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팬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댓글창은 비난과 질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있던 감독이 교체 타이밍도 놓치고 라인업과 전술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선수에게만 화살을 돌린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신뢰 붕괴는 대표팀에 대한 팬들의 애정을 급격히 식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볼리비아전과 가나전에서는 티켓 구매 거부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켓을 구매한 팬들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글을 올리며 피 같은 돈으로 산 티켓이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경기장에 가는 것조차 아깝다. 가장 큰 처벌은 철저한 외면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표팀 경기 티켓 수익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빈 좌석 하나하나가 국민과 팬들의 불만과 경고를 상징하며 TV 중계 시청률 하락과 대한축구협회 KFA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이콧 움직임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한국 축구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책임의 소재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독의 전술적 리더십 부재, 선수에 대한 책임 전가, 팬과의 신뢰 단절,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의 불투명한 조직 구조와 감독 선임 절차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협회 내부 감독 선임 과정의 규정 위반이 지적되며 팬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볼리비아전과 가나전은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닙니다. 11월 14일 볼리비아전, 11월 18일가 나전 모두 팬들에게 티켓 구매 거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경기장에 비게 될 빈 좌석은 한국 축구 전체에 대한 준엄한 질책으로 읽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이제 한국 축구가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국 축구 관련 소식과 현장의 생생한 뉴스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